비장애인으로 사시다가 장애인이 되셨고, 그런데 집에서 또 독립해서 자립까지 한다고 하니 이 인도가 차도의 좌우 경사보다 인도의 좌우 경사가 좀 더 심합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압구정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꿈꾸던 인도를 만났습니다. 가로수길이 있는데 좌우 경사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인도와 횡단보도 그 사이에 보통 페임이나 아니면 턱들이 있는데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다니기 좋은 인도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들의 상상으로 익산 전환의 방향을 찾아갑니다. 시민들의 형택시 인터뷰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도시가 얼마나 친절한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친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분, 사단법인 늘사랑 김영민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현재 익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직업을 갖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민님, 요즘 하루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감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최근에 큰 사건은 아닌데 여러 잘잘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잘 풀려서 현재는 심적으로 되게 편안한 상태인데 그래서 요즘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사 한 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작년부터 사이버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최근에 이제 또 2학기가 개강이 돼서 관련 뭐 수강이나 아니면 과제 그리고 관련 논문 읽으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관심을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네요. 네, 석사 과정인데 이제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이제 오프라인 대학원은 가고 싶은데 이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사이버 대학원에 입학해서 현재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응원드립니다. 최근에 주로 좀 하고 계시는 활동 소개해 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김영민 님이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구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방금 나왔던 이제 대학원 관련해서 이제 일상생활 많이 거기 초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낮에 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서 사무국장 역할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업무들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김영민 사무국장님은 청년 시절까지 원래 비장애인으로 쭉 살다가 큰 교통사고를 겪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 당시 상황을 간략히 그래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때 당시 떠올리자면 이제 제가 군대 전역을 하고 2007년도에 같은 해에 대학교 복학하기 전에 학비랑 이제 생활비를 조금 부모님께 보태드리고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식자재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였는데 이제 저는 1톤 냉동 탑차를 끌고 이제 사거리에 진입을 하고 있었고 이제 상대편 무쏘 스포츠가 이제 제 보조석을 치면서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창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이제 목 쪽이 심하게 골절되는 바람에 이제 보시겠지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고 이제 사지마비 장애인이 돼서 그때부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키가 꽤 크신데 원래 상당히 건장하시고 키도 크시고 그랬던 청년이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제 수술 들어갈 때 나중에 제 수술방에서 저의 옷을 이제 벗긴 의사가 저한테 혹시 운동선수였냐고 할 정도로 이제 그때 헬스장도 되게 열심히 다녔고 키가 이제 180이었는데 건강 관리는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180에 근육도 체격도 상당히 좀 아주 다부진 딱 그런 청년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때가 몇 살 때세요? 만으로 22살 때였습니다. 만으로 22살 때 이제 지금의 장애를 갖게 되셨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22살 때까지 내가 비장애인이었다가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이런 과정이 정말 누구도 이건 겪어보지 않은 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의 길로 오히려 지금은 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길로 뭐 이렇게 좀 이끌리게 된 아니면 마음이 가게 된 과정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밖에 외출하기가 조금 꺼려졌습니다. 이성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 인간관계에서 그런 외로움이 많이 느껴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이라고 해서 일정 주거지 안에 이제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소규모 시설 같은 게 있었는데 저거면 나의 외로움도 좀 해소할 수 있고 같은 장애인들과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사회복지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시작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실습기관에서 대표님이 저를 또 좀 좋게 봐주셔서 거기서 일자리를 갖게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영민 사무국장님이 장애인으로 살게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예전에 22년 동안은 비장애인으로 살았고 지금 이제 그동안 이후로는 이제 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알지 못했던 장애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입장, 장애인의 입장, 비장애인의 입장을 헤아리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 삶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각이 생겼다고 봅니다. 장애인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 아마 불편한 게 많으실 것 같아 생각에. 익산에서 이런 환경을 조금만 바꾼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대표적으로 불편한 한 가지를 뭐 혹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거는 이제 인도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걷는 인도. 근데 지금의 인도는 아마 우리 비장애인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면 이 인도가 차도의 좌우 경사보다 인도의 좌우 경사가 조금 더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 때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압구정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꿈꾸던 인도를 만났습니다. 가로수길이 있는데 좌우 경사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인도와 횡단보도 그 사이에 보통 페임이나 아니면 턱들이 있는데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다니기 좋은 인도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씩 익산시도 벤치마킹해서 누구나 머물고 싶고 누구나 걷고 싶은 인도길을 만들면 비장애인만 편한 게 아니라 장애인도 편한 모두가 편한 인도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길을 같이 함께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면 좋겠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이들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도 있고 우리도 노인이 되면 휠체어나 전동 휠체어를 타기도 하고 저희가 평소 걸을 때는 인도가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한번 서울의 압구정동의 가로수길을 꼭 한번 다음에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약자로 하면 IL이라고 하는데요. 인디펜던트 리빙이라고 해서 자립생활, 독립생활을 지칭하는데 이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그 사업에는 이제 세부 사업으로 하면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이라는 사업들이 있는데 뭐 각각 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을 하자면 권익옹호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나 아니면 이제 편의시설 모니터링, 피해 장애인들의 권리 구제 등을 하는 사업이고요. 동료 상담은 같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이제 심리적, 정서적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이제 자립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업은 개인별 자립 지원이라고 해서 1대1이나 아니면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립에 필요한 사회성 형성이나 기술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은 시설에 계신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과 살고 있는 재가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때 그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뭐 체험홈이나 아니면 뭐 편의시설 지원 아니면 간담회 등을 지원하는 그렇게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인분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권익옹호 활동과 또 크게 보면 실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그러면 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하거나 자기가 살던 부모님이나 가족과 같이 살다가 혼자 자립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구체적으로 발생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시설 쪽 장애인분들 자립 지원하는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많아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국가에서 이번에 지금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는 장애인들 자립주택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예산이 수립이 돼서 지금 IL 사업과 그 시범 사업 같이 융합을 해서 정말로 이제 시설에 있는 계신 분들도 몇 분, 최근에 저희가 작년과 올해 합쳐서 한 15분 정도 실제로 자립주택까지 연결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장애인들도 가족하고 같이 함께 살거나 친구랑 같이 함께 살면 더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오히려 내가 정말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이제 자유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은 시설이나 아니면 가족과 살다 보면 자기의 선택권이 때로는 이제 좀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다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많은 상당수 장애인들이 또한 자립을, 그러니까 혼자서 생활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실제로 만난 아니면 뭐 경험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변화의 사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도 연계해드리고 자립주택도 연계해드려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분은 자기의 삶이 참 좋아졌다, 행복해졌다라고 할 때 그래도 그런 일적에서 오는 피로감보다는 그런 소감 때문에 조금 보람차게 이 일에 자부심 가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성과도 나고 보람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자립을, 장애인분들의 어떤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현실적인 뭐 그게 돈 문제든 어떤 제도적 문제든 실제 가장 큰 장벽은 어떤 게 작용을 하나요? 비용적인 문제라고 하면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익산 같은 경우는 시설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때 정착지원금이라고 1,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제 재가 장애인들 부모님과 살다가 자립하려고 하는 분들 적지 않은 숫자들이 단돈 몇백만 원이 없어서 보증금이나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자립을 못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관계기관에서 그런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초기 자립 정착 지원금이 재가 장애인들한테도 좀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시설에 계셨던 장애인과 집에서 살던 장애인하고 또 이게 차이가 있네요. 그럼 우리 지금 김영민 사무국장님은 자립하셔서 혼자 살고 계신가요? 저는 2013년부터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부모님 댁에 같이 사셨고, 그러면 제 생각에 정말 엄마 아빠가 쉽게 말하면 그냥 데리고 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자립을 하시는 과정 엄청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 잠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너가 나가서 어떻게 살 수 있냐 라고도 하셨고, 저희 큰매형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 말인데 나는 처남 길어야 3주 안에 집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제 다들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또 한 고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제 악착같이 해서 이제 자립을 좀 성공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것보다는 제가 이제 좀 어려울 때 와서 옆에서 좀 도와주고 하다 그런 가족들이 있어서 조금 그래도 원만히 자립을 했습니다. 비장애인으로 사시다가 장애인이 되셨고, 그런데 집에서 또 독립해서 자립까지 한다고 하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무국장님처럼 홀로 자립해서 뭔가 개인의 어떤 그런 자유와 어떤 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